자, 모두들 중간고사 잘 치셨나요? 오늘은 10번째 주제통합적 독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통합적 독서는 대단원 사단원인 독서의 실제와 국어자료의 탐구의 첫 번째 중단원인 독서와 국어생활에 포함된 소단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언어와 독서의 본질, 국어구조의 이해, 그 다음에 글의 구성과 독서의 방법을 배웠다면 그것들을 조금 더 응용한 주제통합적 독서, 시대와 지력을 고려한 독서, 매체에 따른 독서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 언어 자료를 통해 국어의 역사와 국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주제통합적 독서에서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될 것은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분야의 글을 읽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이제 비교를 기본적으로 해야만 비판적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판적 재구성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 통합적 독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쓰인 글을 종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일단 예시문 한번 볼까요? 두 개의 예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 나는 사춘기를 주제로 한 인문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 예술 분야의 글을 찾아 읽고 사춘기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확인하였다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니은의 나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쓴 경제 분야의 두 글을 읽고 그 문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확인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은 사춘기를 소재로 한 이제 다양한 글을 읽고 재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한 분야의 다양한 관점의 글을 통합적으로 읽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좀 오타가 났네요. 니은은 하나의 분야,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 쓴 글을 통합적으로 읽는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주제 통합적 독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통합적 독서라는 것은 왜 필요한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가 주제통합적 독서를 통해서 하나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고 주체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체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관점의 글을 종합적으로 읽음으로써 독서 경험을 한 분야나 한 관점으로 평준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풍부한 독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는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축적된 지식은 창의성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앞에 창의적 독해에서 얘기했지만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빼고 더하고 다르게 배치하고 하느냐에 통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구성하는 독서 능력은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통합적 독서의 방법은 연관성 있는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재구성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질문을 수립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는가, 다양한 화제를 읽는가, 다양한 분야를 읽는가, 명확히 질문을 수립하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하여 읽을 만한 글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 목록을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신문의 서평, 그러니까 글에 대한 서평을 쭉 읽어봐서 이 책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무작정 그냥 아무거나 빼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언어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의 분야와 관점에 따라서 글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다르게 쓰인,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쓰인 개념어들을 자신만의 개념어로 만들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읽는 것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으로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요. 주관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질문을 수립을 하고요. 명확한 질문을.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비교할 만한 글들을 찾고요. 그 글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어서 읽고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독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제 통합적 독서를 진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사춘기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세 가지 분야의 글을 읽을 겁니다. 첫 번째 문학적인, 두 번째 사회과학적인, 세 번째 자연과학적인 글을 읽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데미안이라고 하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먼저 글을 읽고서 여기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데미안의 앞줄거리입니다. 데미안이라고 하는 이제 싱클레어가 주인공인데 데미안이라고 하는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데미안이라는 조력자를 만나게 했고요. 그래서 사춘기를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글이 나오는데 여기 아이의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이의 이중생활이란 이제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사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내 의식은 집안의 허용된 세계에 살았으며,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유년기에 대한 얘기죠. 동시에 꿈과 충동과 은밀한 상황 속에 살았다. 이거는 청소년의 심리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중생활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삶을 만드는 다리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 사춘기를 다가오면서 청소년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부모님은 이러한 것을 충동을 모르는 척 덮어뒀습니다. 왜? 말 안 들으니까요. 사춘기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죠. 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였나, 이런, 왜 이게 작아졌죠? 어떻게 반응하였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고 몇 번째 줄이죠? 10번째 줄 넘어갔네요. 10번째 줄이 아니군요. 14번째 줄. 자, 자신을 다스리고 이제 나의 길을 찾는 것은 내 자신의 일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춘기 청소년이 해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사춘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요. 사춘기도 누구나 오니까요. 이거는 인생의 분기점이다. 자, 사춘기를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을 얻었던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가려 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세월, 유년기를 얘기하죠. 고독과 우주의 치명적인 추위, 이제 사춘기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해보고요. 영원히 이 절벽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절벽에 매달린다는 표현은 이제 고독과 앞에 나와 있는 치명적인 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들러붙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은 짧지만 굉장히 의미를 줄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소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글은 사모아의 사춘기라고 하는 사회과학 글입니다. 사춘기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이 글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사모아의 사춘기라고 하는 제리 무어라는 사람의 글이 있는데요. 자, 마거렛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구했다라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자, 현지 답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이 겪는 고민과 방황과 이런 것이 자연적 과정인지 아니면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인용물의 글에 68명의 소녀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죠. 여기 밑에요. 자, 이 글에 따르면 사모아의 사회는 굉장히 평상적이고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억압적인 태도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감정 상태는 굉장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모아 사회의 사춘기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없고 그냥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라 무난하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서구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경쟁적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로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죠. 그래서 내키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이제 서구의 사회와 이제 사모아의 사회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자, 이거 잘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여기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굉장히 순탄한 문화권에서는 사춘기의 혼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드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사춘기에 청소년이 겪는 혼란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지 생물학 차원에서 이해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사춘기에 소년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거의 다 지나왔을 텐데 그렇게 혼란을 겪는 이유, 사춘기 때 많은 고민을 겪는 이유는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글입니다. 아름다운 10대의 뇌라고 하는 자연과학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이제 출처가 나와 있네요. 1990년대 미국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의 뇌를 상대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성과 신뢰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뇌 신경의 축삭이 뭐냐면 이제 신경 돌기인데 그 두께가 두꺼워지면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용 빈도가 많은 시냅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튼튼해지고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주 쓰는 이제 부분의 뇌는 굉장히 두꺼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과 이제 끊임없는 이게 반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뇌 성숙은 사춘기 내내 지속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뇌 뒤쪽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앞쪽으로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많은 일과 많은 변수를 생각하며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발달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충동과 욕망, 이기심, 규칙, 윤리, 심지어 이타심까지 더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때로는 처음에는 이제 뇌가 이런 일을 능숙하게 못해요. 왜냐하면 뇌가 막 재구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다시 부쉈다가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집에서는 잘 살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뇌의 체계가 톤위워키처럼 착착 맞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적응적 사춘기의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대는 설익은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바깥 사회로 나가는데 필요한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굉장히 민감하고 적응성이 뛰어난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왜 위험한 이런 행동을 자주 하게 되느냐? 자, 그것에 대해서도 이론이 좀 나오죠. 보상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보상 가치. 뭔가를 통해서 얻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뇌의 민감성이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그럼 학습 속도가 빠르게 되고요. 성공과 패배에 대한 보상에 민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적 가지고 선생님들 난리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중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으면 또 중고등학생이 아니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사춘기의 또 다른 특성,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보다 또래와 어울리기에 좋아하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영역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것을 이끌리는 10대의 일반적 특성이 사회적 영역으로 표출되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말이 꼬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흥분, 모험, 새로운 또래와의 교류를 선호하는 시기인데 이거는 사실상 모든 인간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화가 이런 행동 양상과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사춘기의 징후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글에서도 어느 정도 인간성이 있는 문화죠. 하지만 문화가 사춘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사춘기가 문화의 산물이란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사춘기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낯선 영역으로 들어가게끔 최적화가 되는, 그래서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인간일 수 있다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활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각각 가나다 글에 대한 관점 파악을 하는 부분이고요. 4번에서 이제 종합해서 재구성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자, 구절들의 의미 보도록 합시다. 이제서는 어린아이와 아닌 아이의 이중생활을 영위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적 변화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으나 표현하지 않는, 그래서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가 아닌 과도기적 시기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운명이니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이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굉장히 비유적 표현이죠. 상징적 표현이죠. 사춘기에 대한 표현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어린이 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우며 새로운 탄생에 비유될 만큼 새로운 자아의 형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죠. 자,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하르메스의 대미안의 다른 부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요술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자, 이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자기 자신, 즉 자아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완전한 자기 자신이고 그것에 도달한 사람은 없었지만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미적에서 배우는 극한이라고 볼 수 있죠. 무한히 가까이 가지만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러한 고민과 방황은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몸부림과 고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볼까요? 나 사모아의 사춘기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사모아 청소년과 서구 청소년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양육 방식은 서구는 굉장한 집중과 관심을 받지만 사모아에서는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소홀하게 다루신다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평상스럽고 평화롭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 서구는 승리와 성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모아에서는 스트레스가 없지만 서구에서는 굉장히 반항과 자유로운 방향을 추구하지만 자유분방을 포기하고 내키지 않는 삶을 사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사춘기가 다양하게 보이는 모습은 각 문화권의 이제 문화에 따라서 성장 경험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자, 사춘기에 관련된 아름다운 10대의 뇌에 대한 관점. 사춘기 청소년의 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신경세포의 전달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래서 가지돌기가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서 여러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시냅스는 가지치기를 하고요. 다시 말하면 필요한 부분은 발달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줄어드는 효율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대뇌피질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고 능력이 좋아지죠. 뇌랑 좌우를 연결해주는 연결 주식은 두꺼워지기 때문에 다각적인 사고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판단 둘 다 되는 거죠. 해마와 전두엽의 연결 주식은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기억과 판단 활동이 굉장히 수월해져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뇌를 비교해 보자면 여자의 뇌가 좀 더 빨리 발달하지만 남자의 뇌는 조금 더 튼튼하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적응적 사춘기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이 또래 관계에 민감해지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현상은 굉장히 적응적 사춘기 이론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래 관계에 민감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동일한 화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봅시다. 자, 가는 예술, 문학 분야입니다. 사춘기를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는 시기다 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인문학, 사회과학, 인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나와 있고요. 다는 과학, 자연과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두뇌 변화에 따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일부 따르는 시기이다 라고 이제 사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비판적 독해와 창의적 독해를 봤었죠. 비판적으로 재구성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하시고 선생님에게 제출하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